총각 클래스. 안녕하세요. 네, 세법은 정석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소득세 총설하고 소득을 구분하는 파트를 꼭 정리해야 됩니다. 최근 시험 중에서 잘 출제한 지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소득세인데요. 소득세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소득세 세금 계산은 내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합니다. 이때는 신고를 확정 신고 납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 개인의 소득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가 종합소득, 두 번째가 퇴직소득, 세 번째가 양도소득입니다. 종합소득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이자소득은 은행에다가 예금했다. 이자 받는 게 이자소득이고요. 배당소득은 삼성전자 주식 샀더니 배당금이 나옵니다. 받는 게 바로 배당소득. 자,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얘기합니다. 사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로소득은 회사 다니면 월급 받는 것을 근로소득이다라고 부릅니다. 연금소득은 연금 타는 것이고, 기타소득은 대표가 복권 당첨 이런 것을 기타소득이라고 부릅니다. 퇴직소득은 회사 다니다가 퇴직했다 그러면 퇴직금 받겠죠. 이게 바로 퇴직소득. 자, 그 다음 양도소득은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소득 6가지인 이배사 근연기는 합쳐서 세금 계산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하냐?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런 것을 분류과세. 양도소득도 따로 떼어내서 과세하는데 이런 것을 분류과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 먼저 잡으시고요. 이 중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 양도소득을 많이 출제합니다. 자, 이 중에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최근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거, 부동산 임대업을 출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 놓고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부동산 임대업이라 부르는데요. 이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또 출제하는 거, 주택을 임대 놓은 경우와 상가를 임대 놓은 경우를 많이 출제합니다. 이때 주택 임대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라고 부르고, 상가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임대를 놨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때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뭐라 하느냐? 결손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택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다른 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대신 상가를 임대 놨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실 때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계산하죠. 그래서 주택을 임대 놨는데 마이너스인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 마이너스를 빼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적게 과세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금융수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수익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개를 합쳐서 금융수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금융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른 거랑 합산하지 말고 따로 떼어내서 세금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분리과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이 되겠죠. 주택을 임대 놨는데 받은 게 2천만 원 이하더라 그러면 다른 거랑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 분리과세다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 주의하실 것은 주택을 임대 놨는데요. 2천만 원 이하더라 과세가 되는 겁니다.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다. 과세가 되는데 다른 거랑은 합산하지 말고 따로 떼어내서 세금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을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잠깐만 예를 드는데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 겁니다. 팔면서 받은 돈이 바로 총수익금액. 필요경비라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경비를 필요경비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플러스가 나오면 소득금액이죠. 대신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손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최근 시험에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소득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 합격한 다음에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죠. 돈 번 것을 바탕으로 옆에 있는 상가를 샀습니다. 상가 사가지고 임대를 통해서 월세가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해피하겠죠. 그러면 지금 중개사 사무실 돈을 벌고 있고 상가 임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소득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금액 계산할 때까지는 중개사 사무실 따로 계산, 그리고 상가 임대업도 따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소득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지문 풀어볼까요? 역시 세법은 키포인트 찾는 게 관건입니다. 자, 1번에서 보실 것은 결손금,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됐는가 확인했더니 주거용 건물 임대업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인데 세금 계산 적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안타깝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계산할 때 다른 파트에서 공제 빼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세금 계산 적게 하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또 2번도 봤더니 쭉 보니까 결손금이 나왔네요.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참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가 아니니까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 났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항상 결손금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가?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례 그걸 기억해라. 내가 상가를 임대해 놓고서 월세 받고 있어.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할 때 상가 임대업 따로 계산,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 따로 계산, 그때 쓰는 표현이 소득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4번처럼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게 틀렸죠. 소득별로 구분해서 중개사무실 따로 계산, 상가 임대업 따로 계산,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길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금액이 있더라. 아까 보신 2배사 근연기 합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 내가 하는 거죠.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지문이어도 봤더니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계산할 때 쓰는 말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당 과세 기간에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그럼 아까 보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택을 임대놨는데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랑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내서 가세하죠. 그런 걸 뭐라고 불렀는가? 분리과세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다. 자, 6번은 해당 과세 기간에 또 나왔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라는 거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득세 파트에서 총설 부분에 소득을 구분하는 거 공부했고, 여기서 기출되는 것 중에 결손금, 그리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그 다음 소득별로 구분하기 처리. 처음에요,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설명된 틀을 잘 잡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 몇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더라 그러면 지문이 길더라도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